지금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때부터 이제 집무실 이전 이걸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그 어떤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무속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 이전, 일종의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같은 서울이지만 일종의 천도죠, 수도 이전. 근데 그런 수도 이전은 이전에도 이슈가 됐었죠. 특히 세종시. 그러니까 세종시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이전, 이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가 됐고, 그런데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완전히 취소하려고 했는데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제 그 취소를 안 시키고 다 지속을 시켰죠. 물론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그 여당 의원이었지만은 그래가지고 근데 세종시를 그러니까 그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수도 이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히 이전하려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되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그대로 남고 일부 부처만 이제 옮기는 거 그걸로다가 이제 수도 이전의 어떤 임시적인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또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느냐? 이것도 우리, 어찌 보면 좀 의문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별로 안 가집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왜 이렇게 자꾸 굳이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그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어? 뭐, 자꾸 호기심 있게 파헤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굳이, 충남에다 옮기고 세종에다 옮기려고 하느냐? 물론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이제는 새로운 세력이 집권해 있으니까 새로운 세력이 된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용산 이전 그런 거의 좀 절반이라도 파헤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어떤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던 좌파 진보 좌파 세력이죠. 진보 좌파 세력은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쪽 이제 동북면, 서북면, 여진 이제 몽고 이런 이제 조선 시대 때 얘들이 이제 조선 시대 때 많이 편입해 들어왔는데 전통 신라 고려의 그 한문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와는 좀 이제 다른 민족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선 시대에 편입해 가지고 여진족은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하층민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 패망한 다음에 어차피 주류들가 몰락한 거니까 그리고 인간사회는 업보가 있게 마련이니까 조선시대 동안 백정이라든지 기타 하층민으로 살았던 여진족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반등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제 외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기세를 운세가 올라갔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일제시대 때 몰락하고 외인들. 근데 외인들도 이제 어쨌든 일제시대 지나고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하고 이제 물론 이제 이쪽 좌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직도 친일 세력이 집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쪽 세력은 그러니까 새로이 이 땅의 역사를 새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진족 계열은 그러니까 좌파.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또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서울은 500년 고려 이쪽 지방이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도 여진 오랑캐
이렇게 북쪽하게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세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이쪽 오히려 통일을 더 지향해서 서울보다 더 북쪽 파주로 옮기든지 어디 그렇게 개성은 안 되더라도 개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히려 더 북쪽으로 가고 싶어 하야 정상인데 왜 이런 이제 여진 이런 쪽 사람들이 더 남쪽으로 가려고 하냐?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크게 의심을 안 합니다. 왜 좌파 정권이 굳이 그러니까 좌파 및 물론 그에 동조하는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대전 근방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지 그냥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죠. 이제 분단 고착화 아니냐. 남한을 중심으로, 남한에서의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 그럼 이렇게 분단 고착화 아니냐.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분단 고착화 취향은 아니죠. 좌파 여진족 계열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래서 수도를 대전 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사상적 의심을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듯이 지나치게 세종가 조선 개국 사실상 개국 임금이죠. 태종 때까지는 이제 싸움하느라고 바빴고 요새 태종 이방원도 나옵니다만 맨 싸움만 했죠. 근데 세종 때부터 사실 이제 치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건국 대통령 워싱턴시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세종시 근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조선이 아닌데 세종을 해놓습니다. 근데 세종을 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좌파 정당, 우파 정당 어디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세종 대왕이 처음으로 이 대륙의 한문식으로만 써있던 지식 언어를 일본식의 원문과 한문을 혼용한 용비어천과 석보상제에서 보는 일본식의 문장, 우리말 문장식의 어떤 그런 표기법을 최초로 게시했고,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어족, 그러니까 여진족과 외인인 어쩌면 또 동질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이 한문 중원 이제 한문 투의 그런 용어를 쓰는 중국 이쪽 사람하고 이쪽의 주요 양반들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여진족과 외에는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어떤 한국을 대륙에 붙이느냐 해양에 붙이느냐 가지고는 이제 극한 싸움을 벌이지만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종을 이제 우리 국가위인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전부 이제 이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론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왜 그럼 이제 여진족 정권이 왜 남하를 해가지고 굳이 이 사람들은 더 통일을 하려고 통일 지향인데도 왜 그럴까 이런 건 여러 의심이 가죠. 근데 그에 관한 걸 사실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240페이지 그러니까 황제를 위하여 해설에서 이제 해방 후에 다시 북한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북쪽은 오랑캐 땅이 된다는 그런 예언이 실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랑캐란 말, 우리 중공 오랑캐 이전부터 휴전 1950년 전쟁 때부터 우리는 북쪽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쪽을 오랑캐 애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쪽을 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오랑캐의 땅이 된다. 이걸 어디에 이제 나와 있냐면은 이건 정감록이란 책인데 이 정감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삼한산민비기라고 있습니다. 삼한산민비기
별 뜻은 아닙니다. 삼한, 우리 삼한. 글자는, 삼한에 관해서는, 해설 글에 자세한 표기가 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산림비기에, 여기 해설문을,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삼국이 통합한 뒤 1000여 년에 땅이 다시 쪼개어져서 서으로 발해로부터 남으로 웅진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갈의 지경이 되고, 그 다음 얘기는 뭐 중국 군사 10만이 다시 청해에 이르면 임금과 신하가 3번 파천하는 화란을 당할 것이다. 이건 뭐 나중 얘기고 뭐 나중에 해석해도 되고, 일단 삼국이 통일한 다음에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통일한 다음에 다시 1000여 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에 1000여 년이 지나면은, 그럼 언제 통일해? 700년대, 뭐, 대충 뭐, 서기 2000년이라고, 1200년이니까 서기 700년, 통일했다고 보면, 1950년, 1200년, 1300년 사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니까, 북쪽을 오랑캐라고 해서 말갈은 뭡니까? 저기 고구려 대조영의 말갈족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는 건 잘 알죠? 이제 그 발해는 이제 고구려의 옛날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는 사실 우리 기록된 역사는 다 지배층의 역사지 그쪽 민중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지배층의 뿌리가 똑같고 신라가 좀 다르죠. 근데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지배층이 다시 일부가 이제 발해에서 그쪽 사람들을 규합해서 발해를 만들었죠. 근데 발해의 된 민중이 말갈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갈족이 그렇게 고구려가 다시 망한 다음에 상류층들은 이제 이제 고려 이쪽으로 통일신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말갈족은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여진족, 나중에 청나라를 세운 그런 족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역사책에 다 나온 얘기니까. 그럼 말갈의 족속이, 그러니까 말갈은 즉 아까 여진족이란 얘기죠. 말갈 족속이 근데 휴전선에서 이제 38선 이쪽까지만 이제 말갈의 지경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말갈의 후예가 이제 집권한다고 보고, 근데 이 남한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정세가 여진족과 외구의 투쟁이 극렬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여진족 이런 쪽 세력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방 후에 이제 반공법 이런 국가보안법 그런 걸로 많이 사실 남한에서 절면됐지만은 다시 20년,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영혼들은 다시 태어나죠. 이쪽에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래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이 남한에서 세력을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한에서 세력을 길러가지고 이쪽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량은 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갈이라고 남한에도. 근데 예언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한 산림비기의 예언을 실현하려면은 웅진까지, 그러니까 이르기까지. 웅진이 어딘가? 다시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여기긴 경기도죠. 여기 충청도. 대충 여기 충청북도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여기가 대전이고 웅진이 이쪽입니다. 웅진. 여기가 또 세종시입니다. 거의 웅진이나 세종시나 웅진이 공주이냐 참 공주. 공주라는 말은 그렇게 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웅진은 고몽자 의 지방이라는 것인데, 뭐 물이 있으면 나루터, 웅진. 그런데
곰 마을, 그러다가 곰주 하다가 그게 공주로 다시 또 한자 음역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공주가 이쪽 웅진이고, 여기까지 말갈 지역이 되어야 그 사만산림비기의 예언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진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갈의 후예 입장에서는 이쪽은 어차피 말갈 후에 한쪽 세력이 점유했으니까 그 논외로 치고, 이쪽에서도 말갈의 지역이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만 수도를 하면은 말갈 지역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갈 지역을 최대한 내려오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이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웅진 그 공주 웅진에까지 말갈 지역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원래 수도라는 것이 그 지역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상대방 다른 쪽과 이제 경계선까지 나가서 최선 방어도 역할도 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도 이제 북경, 이렇게 여기가 한국이 있고 이게 중국이라면은 이 북경이 여기에 있죠. 북경은 근데 전혀 중국의 중심이 아니죠. 근데 그 과거에는 이제 북경을 이제 양보하면은 이쪽에 나라의 힘이 가 있지가 않으면은 이쪽 북경보다 더 북쪽의 그 유목민족들이 반드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유해 오기 때문에 북경에서부터 확실히 막지 않으면은 이 남쪽은 그렇게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북경이 수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또 다른 이유로 또 북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지금은 이제 북경은 황사가 많고 살기에 썩 좋은 곳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북경을 수도를 버리고 이 남쪽으로 오면은 이쪽은 벌써 황폐지고 이제 사람들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쪽 이제 결국은 중국 영토도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토 이쪽 사막화가 되고 그럴 수가 있죠. 이제 계속 별로 이제 좋지 않은 황사가 많은 환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쪽이 수도면은 이쪽을 사막화하지 않고 어차피 그런 살 수 있는 곳이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최선 방어선이 되고 있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갈의 지경이 이 한반도 전체에서 어느 쪽까지 이제 가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웅진까지 오게 되는 것이 삼한 산림비기의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갈지경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를 여기까지로 이렇게 밀쳐오고, 이제 기존의 한민족, 이쪽은 이제 요 아래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수도 이전 뭐 그런 걸로 많이 얘기가 되고 말이 많고 하지만은, 수도 이전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가지고 말이 많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제 그 세종시.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불편을 겪고 이러면서도 왜 세종시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워낙 세종대왕 위대하시니까 세종이가 그렇게 이름 짓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세종시는 또 그렇죠. 각 동 이름을 전부 다 이른바 순우리말, 뭐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갈이죠. 이제 그 신라 고려 그 한문으로만 생활해왔던 한반도 민족이 아닌 이제 말갈족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여기까지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러니까 세종시를 이렇게 인정해야 되느냐? 왜 좌파 정권은 세종시를 이제 당연시하에 지키려고 하고 또 우파
형식상으로는 우파지만은 이제 좀 이제 비전통 세력 이런 쪽은 왜 그렇게 또 세종시에 대해서 두말 않고 이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종시를 지금 와서 뭐 다시 또 다르게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만산림 비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이 거대한 대역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히 이제 이 대역사를 감히 중지시킬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죠. 어찌 보면 이 MB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하는 것도 사실 다른 거 증오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지만 그거는 검찰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그러면 좌파 정권 이렇게 또 증오하는 이유는 이 세종시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어떤 그런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욱더 증오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길을 꺾어야 할 필요, 이제 이런 세종시를 이제 인정 안 하려고 왔던 그러한 세력은 최대한 길을 꺾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럼 어떻게 하자, 이거는 사실 이 거대한 힘에 어떻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는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이 정감록이네. 우리 역사적 이제 예언서에 따른 그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좀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